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사랑, 돈, 인정, 성공. 그 욕망은 끝이 없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또 다른 갈망이 나타나고 인간은 다시 결핍을 느낀다. 이 반복되는 갈망과 고통의 구조는 인간 삶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만족보다는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잠깐의 만족이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곧 새로운 결핍이 생겨난다. 이 상태는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고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삶은 마치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오늘날의 소비 사회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는 순간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다음 해 새 모델에 대한 욕망이 고개를 든다. SNS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 우리는 지금 자신의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광고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제시하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은 구조적으로 욕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인간 존재의 구조는 표상과 의지라는 개념으로 나뉜다. 표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의 세계다. 이 세계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의해 구성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원적인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지다. 의지는 생존과 존재를 향한 맹목적인 충동이다. 이성적 설명이나 목적 없이 단순히 살고자 하는 힘이다. 모든 생명체는 이 의지에 지배받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팔로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이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는 곧 인간이 의지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성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욕망은 바로 이 의지의 표현이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 나에게 없다는 뜻이며 이 결핍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충족이 결코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은 곧 익숙해지고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이 과정은 평생 반복된다. 인간은 욕망 이전에도 욕망 이후에도 결코 평온하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후, 심지어 연봉이 오르고 직책이 올라가도 만족은 짧다. 이는 단지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결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존재는 갈망하는 존재이다. 갈망은 존재의 조건이고 존재는 곧 고통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충만함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상태가 사라진 순간에만 가능하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그것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 철학과 닮아 있다. 불교는 삶을 고, 하자 큐라고 보고 그 원인을 가래 키 아이, 즉 집착과 욕망에서 찾는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이다. 이는 오늘날 미니멀리즘 열풍과도 연결된다. 미니멀리즘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자는 삶의 태도이다. 적게 바라는 자가 더 부유하다. 이 말은 단순한 금욕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평온이 외부의 풍요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더 빠른 인터넷, 더 넓은 아파트, 더 완벽한 외모.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과도하게 일하고 번아웃에 시달린다. 이 속도와 경쟁의 문화는 의지를 더욱 부추기며 고통을 확장시킨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스토아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면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한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욕망을 줄이고 비교에서 벗어나는 삶은 단순히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사회다. SNS는 비교를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든다. 친구의 여행 사진, 지인의 성공 소식은 나를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만든다. 타인과의 비교는 지속적인 결핍감을 불러일으킨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비교는 그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때, 그리고 내면의 기준에 따라 살 때 가능해진다. 지금 당신이 충분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감각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고독의 가치는 매우 높다. 고독은 혼자 있는 불행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다. 대중 속에서는 사유가 얕아지고 혼자 있을 때에야 진정한 사유가 가능하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된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자기 이해의 기회다.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 알림과 연결의 압박 속에서 고독은 오히려 사치가 되었다. 디지털 디톡스나 혼자 있기 챌린지가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과 철학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예술은 인간의 욕망을 잠시 멈추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음악은 언어를 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직접 자극한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 즉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예술은 고통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고통과 공존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예술 감상의 본질은 삶의 흐름에서 잠시 떨어져 무욕의 상태를 경험하는 데 있다. 고전 음악은 구체적인 이미지 없이도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직접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예술은 현대인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내면으로 안내하는 길이 된다. 철학 역시 인간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을 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비관적 사유다. 하지만 이 비관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다. 인간은 유일하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동물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존재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통찰은 현대의 불안 장애와도 연결된다. 많은 이들이 실제보다 상상 속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친다. 철학은 상상의 안개를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략적 수용이다. 파도를 거슬러 싸우기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몸을 맡기는 자세.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후의 사상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니체는 초기에는 그의 영향을 받아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고, 이후에는 그를 비판하면서도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는 전제를 공유했다.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무의식과 충동을 설명하면서 의지 개념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다. 무의식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 철학은 현대 정신 분석학의 전조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이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욕망이나 집착이 과도할 경우 불안과 우울이 유발된다고 본다. 욕망의 절제는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중요한 주제다. 또한 미니멀리즘, 마음 챙김, 디지털 디톡스와 같은 현대적인 삶의 방식도 이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적게 소유하고 덜 욕망하며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려는 노력은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과 맞닿아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욕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인간 존재를 직시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평온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내면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적게 욕망하고 깊이 사유하며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 철학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깊은 정신적 여정이다.